안녕하세요. 폭염의 일상화를 주제로 한 국민대학교 우어스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일기예보를 보면 폭염에 대한 경고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폭염의 빈도와 강도는 매년 심해지는 추세이며 이로 인한 온열 질환의 발생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조사에 따르면 시민들의 대다수가 폭염 정보를 입수하고 폭염의 위험성을 알고 있으나 평상시와 동일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폭염은 당장의 온열 질환 환자의 증가로 그치지 않고 농축산물 피해를 통한 자연환경 손상, 에너지 과다 사용으로 인한 지구온난화 가속 등 2차 피해의 악순환을 가져옵니다. 시민들에게 폭염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준다면 외부 활동 시 쉬는 시간 지키기 등의 건강수칙 준수를 하게 되고 폭염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기존의 재난 문자나 TV 등의 매체를 통한 폭염의 인지가 아닌 녹는 재료의 사용으로 폭염 지속기간과 심각성에 따른 공간의 변화를 직접 느끼게 하여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폭염이 일상이 된 현재 단순한 경각심만을 주는 것이 아닌 그림자가 사라지고 다시 생기는 과정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폭염과 폭염 대응 의무를 상기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빛과 열에 녹는 왁스를 재활용 페트병에 도포하여 폭염의 지속 정도에 따라 변하는 공간 구성을 취하였고 건축적 경험을 통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면서도 폭염과 함께 지속될 수 있는 파빌리온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여러 왁스들을 폭염 경보 온도인 35도의 노출 정도에 따라 녹기 시작하는 시점과 녹는 점을 파악하였습니다. 스터디를 통해 저희는 구간별로 왁스를 선택하여 어떤 왁스가 녹는지를 파악해 폭염의 정도를 시각화하였습니다. 먼저 페트병 안에 녹여두었던 파라핀 왁스를 넣고 흔들어서 병 내부에 골고루 코팅되도록 합니다. 병 안에 코팅되어 있던 파라핀이 열에 의해 녹게 되면 원래의 투명한 페트병이 드러나게 되고 점차 그늘이 사라지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녹은 파라핀이 담겨있는 페트병을 체험자가 흔들게 되면 다시 병 안에 코팅되고 같은 과정이 반복됩니다. 재료 스터디 과정입니다. 왼쪽부터 녹는 모습을 통해 폭염의 구간별로 각각의 왁스들이 녹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파빌리온을 구성하는 모듈의 결합 방식입니다. 각 부재들이 페트병의 병뚜껑으로 고정이 됩니다. 삼각형 형태를 만드는 데 필요한 가장자리 지점은 고정되는 절점으로 그 사이에는 체험자들이 분리할 수 있는 절점으로 구성합니다. 앞선 모듈은 계속 연장되어 도매 형식을 이룹니다. 도매 구조체는 지오데직 돔 구성으로 정확한 모듈 사이즈와 개수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곡면으로 형성된 파빌리온은 면마다 빛을 받는 양이 다양하게 나뉘게 되는데 해가 잘 들지 않는 하단 부분과 북향에 녹는 점이 낮은 파라핀 왁스를 위치시킵니다. 해가 제일 잘 받는 위치에는 상대적으로 녹는 점이 높은 밀랍을 위치시킵니다. 소위 왁스는 파라핀과 밀랍 사이에, 카나우바 왁스는 고온이 지속되어도 잘 녹지 않으므로 체험자가 분리시킬 수 없도록 고정되는 절점에 위치시킵니다. 돔의 일부를 실제 사이즈로 제작하여 폭염 정도에 따라 그늘은 어떻게 변하는지 스터디하는 과정입니다. 시민들은 파빌리온의 그늘 속에서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내부에서 폭염 정도에 따라 변하는 공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후에 파빌리온에서 페트병을 분리하여 그늘을 재생산하며 파빌리온을 일종의 놀이로 경험합니다. 이로써 폭염은 우리의 일상이 되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직접 행동해야 함을 환기합니다. 내부 공간입니다. 초기 설치되었을 때는 많은 그늘이 형성되어 있고 1차적으로 하부에 위치한 파라핀이 녹으면서 점차 그늘이 줄기 시작합니다. 다음에는 그 위에 위치한 소위 왁스가 녹기 시작하며 그늘이 더욱 소멸되고 마지막으로는 밀랍이 녹으며 그늘이 상당 부분 사라지면서 절점의 카나우바 왁스만 남게 됩니다. 폭염이 상당 기간 진행된 후의 파빌리온 모습입니다. 페트병의 열기를 빼고 흔들어주는 행위를 통해 앞선 초기 형태로 되돌아갈 수도 있으며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종으로 남은 것의 형상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형상과 닮아 있네요. 그리고 일단 이제 약간 이제 역설적이긴 한데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나눴던 것처럼 이제 이게 오히려 폭염이 됐을 때 그늘이 없어지는 게 좀 역설적인 거고 그게 이제 경고를 하기 위한 거라는 설명으로 이제 대체됐고 뭐 그거는 뭐 아무튼 이제 그 단계는 넘어가야 될 것 같고 아무튼 이제 그런 그 재료의 녹는 온도점들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구상을 섬세하게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지오대식 돔의 구성, 그래서 그 안에 프레임들이 세 개 타입으로 다 구성이 되는 건가요? 그 투명한 바들의 길이? 네, 맞습니다. 길이 종류는 세 가지로 전부 구성이 됩니다. 네네 네. 근데 이제 지난번에 제가 저 페트병도 어떤 식으로든 구조적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혹시 고민을 안 해봤나요? 저희 내부에서 상의해 본 결과 그 조적식으로 했을 때의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었는데 일단 조적식으로 하게 되면 안에 내부 온도가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해서 그러니까 지금 저희 구조에서는 그 삼각형에 이제 구멍들이 나 있는데 그 부분이 없어서 너무 더워질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사용자가 내부 공간을 느끼고 그 페트병을 빼는 행위가 이루어지려면 어느 정도 틈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적으로 한다고 하여도 결국에는 어떤 접착제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끼리 상의했을 때는 그냥 어떤 부재를 사용해서 페트병을 엮어주는 것이 최선이지 않을까 판단하였습니다. 문제는 이제 지금의 구조가 성립이 되는가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단면으로 보이는 그림이 있던가요? 현재 슬라이드는 아마 없습니다. 딱 단면으로 그리는 그림은 없는 거죠. 네, 그냥 일단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결국 얇은 투명 플라스틱인가요, 재료가? 지금 프레임이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바로는 투명 좀 두꺼운 아크릴 부재를 CNC해서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두께인가요? 지금 계획 중인 건 OT 정도면은 그 하중 견딜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예를 들면 바람이 세게 불어도 괜찮을까요? 네, 저희는 괜찮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를 이제 부재 테스트를 진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우리가 이제 보면 힘이라는 게 뭐 도움이 당연히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도움의 형상이라고 하는 거는 하중이 있으면 하중이 이제 표면으로 이렇게 흐르게 되는 거잖아요. 아치의 원리처럼 그렇게 되는 건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부분적으로 이렇게 옆에서 태풍 같은 게 분다든지 심지어는 사람이 와서 이렇게 부딪힐 수도 있죠, 그죠? 횡력에. 그럼 이제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이게 이제 1차적으로는 만약에 이제 이렇게 아치가 있다고 생각할 때 당연히 이제 하중이 이렇게 작용하면 힘은 이제 이 방향으로 이렇게 전달되게 돼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일 때 옆에서 이렇게 횡력이 크게 작용하면 결국은 이제 이 힘이 약간 이런 형상이 되는 거예요. 약간 밀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쪽은 이렇게 벌어지고 이제 이런 형상이 되죠, 그죠? 이랬을 때 이게 버틸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런 걸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아치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두께가 있으면 요 안에서는 얘가 눌린다고 생각하면
이쪽은 이게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될 때 이쪽이 인장력이 된다고요. 여기는. 그럼 여기는 눌리면은 여기가 압축이 돼요. 여기가 이쪽이 압축이 되는 거를 이게 버텨주면 이거에 대한 부담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무 역할도 못하면 이게 이제 인장 압축 다 대응해야 되는데 인장은 돼요. 이 판재들이 뭐 이렇게 인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항상 대응을 해요. 근데 이렇게 압축되는 거에 대해서는 대응이 잘 안 돼요. 이게 압축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게 두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필요로 하는 거가 어느 정도인지 지금 이제 OT 정도 했을 때 이 정도 크기일 때 누가 와서 이렇게 슬쩍 밀으면 그게 버틸 수 있나? 왜냐면 이게 지금 조인트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굉장히 유동적인 거거든요. 이게 이제 안정된 구조라기보다는 막 이게 흔들거릴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건가라고 생각해 보면, 그리고 이제 이게 흔들리는 거 허용한다 라든지 아니면 뭐 아예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목표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생각보다 저게 많이 두꺼워져야 그 안정감이 있을 거고, 근데 만약에 이제 저 페트병들이 뭐 주요한 틀을 이루고 있는 다일 필요는 없어요. 주요한 틀을 이루는 것들이 서로 이렇게 부착돼 있어서 이 두께에서 이렇게 눌렀을 때 얘는 압축력으로 작용하고 얘가 인장력으로 작용하면 굉장히 안정감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아무튼 지금 이게 저렇게 얇은 걸 가지고 이게 이제 순수하게 위에서 이렇게 안정감 있게 하중만 작용하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어떤 이제 부분 힘이 작용했을 때 그럼 그 부분 힘에 저게 이제 그러면 그 부분 힘이 전체적으로 고르게 힘을 다 버티고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거든요.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휘어질 거예요. 이렇게 대응할 거예요. 얘가 철로 강접을 했다든지 그러면 뭐 아마 전체적으로 반응을 하겠죠. 근데 이게 조인트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그게 과연 안정감 있게 버틸 수 있을까? 근데 그걸 버틸 수 있는 크기를 하려면 얘가 두꺼워져야 되고, 그 두꺼워진다고 하는 거는 사실은 위에 압축력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었으면 굉장히 얇아질 수 있는 거를 굉장히 두껍게 만들어야 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다른 이제 이유보다 어쨌든 어떤 요소에 의해서 페트병을 저렇게 많이 썼는데 저걸 다 조적처럼 쓸 필요는 없는데, 그러니까 일부 프레임, 주요 프레임을 이루는 일부 라인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해서 몇 개 라인들이라도 이렇게 뭔가를 짜면, 그리고 나머지는 뭐 그냥 조금 자유롭게 있다든지 그러면 얘가 이제 압축력으로 작용하면서 꽤 역할을 하겠죠. 근데 저게 구조적으로는 아무 역할도 못한다 그러면 저거는 그러니까 매력적인 구조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쟤는 그냥 단지 그 역할만 하는 거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렌즈 피아노의 작업이나 혹은 시계루관의 작업이나 이런 데서 가구가 가구일 뿐만 아니라 구조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이게 파라펜을 녹여서 그런 효과를 주는 것인데 동시에 구조적으로는 압축력에 대응하는 인장은 아니에요. 얘가 살짝 붙여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뭐 그렇게 강하게 붙여놓을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일부는 빼낼 수 있게 두고 일부 외부 구조 틀만 형성하는 것만 접착으로 일부 붙여놓으면 얘가 압축만 하거든요. 여기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훨씬 이게 안정적인 구조물을 만들고, 또 얘기한 것처럼 얘는 이 역할을 하고 얘는 이 역할을 하고가 아니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랬을 때 이게 정말 파빌리온으로서의 가치를 갖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아까 뭐 더울 것 같다, 뭐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더운 공기가 이제 위로 올라가면서 빠져나갈 때 아까 뭐 베르누이의 정리 뭐 이런 것처럼 오히려 이렇게 좁은 틈일 때 더 잘 뭐 할 수도 있고요. 그건 뭐 충분히 틈새들이 생기고, 지금 보면은
그 프레임에만 지금 저걸 놓기 때문에 그 사이가 많이 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유가 안 되는 것 같고, 다만 이제 뭐 뺐다 꼈다 하는 행위들하고 연결해서인데, 그거는 뭐 일부를 그러니까 그거하고는 조금 연관이 좀 있는데, 아무튼 저걸 구조하고 좀 무관하게 하고 있다는 거는 조금 덜 매력적이고, 여전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누가 옆에서 건드렸을 때 저걸 버티는 구조로 만든다는 거는 안에 거를 불필요하게 되게 두껍게 써야 된다는 상황이고, 또 두껍게 쓰면 이거 적당하게 휘어지는 걸 만들기도 적당하지 않잖아요. 네, 이 감사합니다. 의견이 있으면. 어쨌든 저희는 그래도 나름 그 페트병이 단순히 장식적 요소로 사용하지 않고 뭔가 이 부재를 엮어 나가는 체결 요소로서도 작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했어서 했었고요. 그리고 조적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이 아니고 어떤 부분이 조적으로 프레임 같이 짜져서 한다는 생각은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 부분은 저희 팀원들끼리 의견 반영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조적 안정성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끼리 목업을 해보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부재를 더 두껍게 하더라도 이제 안정성이 우선시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글쎄요, 아무튼 이제 아까 이제 결국은 다시 흔들어서 막을 형성하는 거를 전체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이게 다 자유롭게 돼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 아이디어는 좀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저 페트병이 구조적인 역할을 아까 이제 전체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적어도 이렇게 하나의 이렇게 어떤 매트릭스를 형성하는 수준에서는 구조적인 역할을 해야지 매력적인 구조물이라고 생각해요. 일단 그걸 뭐 선택은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튜터님 큐리티 끝나셨나요? 네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5분간 의견 교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른 학교 참가자분들 중에서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들기 기능을 이용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다양하게 의견들을 좀 보완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도움이 되는 말들도 좀 해주고. 그러니까 여기서 비판은 뭐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저는 이제 튜터니까 이걸 좀 비교적 자세히 봤지만 이제 다른 평가자들은 이 정도 길게 안 보고 평가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좀 더 직관적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꽤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조금 직관적으로 보는 관점을 제공해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처음 설명했던가요? 그때 드렸던 말씀인데, 이건 경쟁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물론 이제 뭐 상위 수상을 하고 못하고 이런 거에 기분은 좀 그럴 수 있지만 적어도 오히려 정보를 공유해서 서로가 이렇게 좀 더 좋은 것들을 찾아나가는 과정. 근데 그게 특히 재난에서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이게 우리가 최고의 재난을 극복하는 아이디어를 제공했다 이게 아니고 다 각자 바라보는 관점도 다르고 또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놓고 뭐 수평적으로 누가 우수하다 이런 것보다는 각자가 처한 위치에서 최선의 방향을 찾아가 보는 거 이런 것들을 다 모아놓는데 이게 재난의 극복이지 뭐 여기서 최고를 뽑는 일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이 재난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들 고민을 했었으니까 의견을 좀 다양하게 나누면 좋겠네요. 네, 동국대학교에서 손 들어주셔서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동국대학교 팀장 박민규입니다.
그 제가 저번 주에도 비슷한 질문을 했었었는데 그 상부에 있는 왁스를 이제 열었을 경우에 그 왁스가 쏟아진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드렸었고 그때 말씀하셨던 거는 위에 있는 페트병들은 열지 않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체험을 할 수 없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그 부분을 확인을 했었었는데 그렇다 하면은 상부의 왁스가 뭐 한 이틀 정도만에 녹는다고 하면 나머지 뭐 10일 정도의 시공 기간 동안에는 녹아있는 왁스가 그대로 그늘을 형성하지 않고 남아있는 건지 그럼 사실상 이게 어떤 그늘을 제공한다는 파빌리온의 아이디어가 없는 게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지 좀 궁금합니다. 1차적인 저희 목표가 사실 이제 흔드는 행위에 있다기보다는 그 그늘이 없어 소멸하면서 경각심을 주는데 저희는 더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 아까 그 햇빛 방향에 따라서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이제 상부에 손이 안 닿는 부분에는 저희가 이제 밀랍을 사용했는데 지금 밀랍은 테스트 중인 결과 한 3, 4일 지나도 거의 녹지 않는 재료로 판단이 돼서 거의 시공기간 내에는 완전한 액체 상태까지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을 돼서 이제 그 이외에 그 지금 보이는 그림에서 노란색으로 표현된 것들이 이제 파라핀이나 소위 왁스들인데 거의 그 위주로 행위가 지속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럼 아까 제가 중간에 봤던 그 다이어그램 중에 상부에 아예 그늘이 없어지는 장면이 제가 분명히 기억을 하는데 혹시 그 부분 돌려주실 수 있나요? 기획단분 제 기억에는 네, 녹으면서 가운데 네 여기 잠깐 네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는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실제로?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이렇게 되는 것이 거의 그 전시 마지막쯤에 돼서야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저희의 이제 목표가 그 흔드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제 저희는 그늘이 소멸되면서 경각심을 주는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위에 것을 마지막 날에 대해서 다시 흔들어서 재생산을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기획단 이상구님이 손 들어주셔서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기획단 이상구입니다. 발표 재밌게 잘 들었고요. 파라핀이 그 물성과 이거를 형태적으로 좀 시각화하는 부분들이 재밌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흔드는 행위로 더위에 대응한다 이런 부분들도 논리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은데 한 가지 의문인 거는 굳이 페트병을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조나무 건축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파라핀의 물성이 구조적으로 이어진다거나 뭐 하중을 지지한다거나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그런 방식이 아니라면은 파라핀이 형태적으로 좀 연결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보면은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런 구조면들이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페트병으로 이렇게 고정이 된 게 아니라 이런 삼각형의 어떤 피부 것들 안에 파라핀들이 이렇게 채워져 있고 이런 도움 안에서 열을 받으면 이 삼각형이 녹았을 때는 이렇게 조금 처졌다가 이거를 좀 흔들면서 뭐 형태가 대응하는 방식에 따라서 조금 변할 수도 있는 좀 더 구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파라핀이 녹는 물성이 형태랑 연결이 되면서 이 삼각형 구조와도 조금은 더 어울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말씀하신 왜 페트병을 썼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페트병을 썼던 1차적인 이유가 이제 어찌됐든 폭염의 원인으로 주목되고 있는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저희가
재활용품을 써서 대응하고자 했다는 그 약간 표현의 제스처여서 저희가 이제 페트병을 재활용하자는 의견이 맨 처음 시작되어서 페트병을 쓰게 됐고, 두 번째로 이제 말씀하신 거는 파라핀의 녹는 형태가 어느 정도 모듈의 모양에 영향을 끼치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저희도 그것을 맨 처음에 바랬어서 파라핀을 이제 어찌됐든 어떤 모양으로 성형을 해보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저희가 액체를 다루기가 페트병 안에 도포하는 방식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약간 아쉬운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지구 온난화를 생각을 해서 재활용품을 썼다고 하셨는데 저는 지구 온난화에서 재활용 연관을 시켜서 이렇게 형태가 나왔다고 하는 게 약간은 조금은 떠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뭔가 더위라고 설명을 하면은 지구 온난화에서 그런 재활용 페트병을 썼다까지 연결이 굳이 안 돼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저희가 이제 경각심을 두면서 어쨌든 경각심으로 인해서 2차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제스처를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어떠한 그나마 최소한의 제스처라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하에 선택하게 된 거라서 그 부분은 뭔가 연결이 덜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의 경각심으로 인해서 이런 것도 해줄 수 있다는 정도의 아이디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분 더 의견 받고 다음 학교로 넘어가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 A님 말 부탁드릴게요. 그 완전 기본적인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아까 왁스에 녹는 점이 그걸로 혹시 슬라이드를 옮겨주실 수 있나요? 녹는 점? 네. 여기서 보면요. 여기서 선택하신 왁스가 파라핀하고 소이하고 그다음에 온도가 사실 폭염이 갔을 때 46도, 47도까지 안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까 보니까 실험하신 거 보니까 온열기 틀어놓고 하시던데 맞나요? 네, 저희가 실험을 못 열기로 했던 게 이제 외부가 저희가 너무 더워서 사실 왔다 갔다 하기 힘들어서 그랬던 것이고 이 녹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변호를 해보자면 어저께 뉴스를 보면은 저희 지금 밖에 아스팔트 온도가 66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지금 온도가 35도예요.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 아스팔트가 66도가 되는 것처럼 저희도 이제 실험을 해봤을 때 저희 표면 온도가 55도까지 올라가서 이제 그것이 지속되면서 페트병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차량 내부처럼 밀폐된 공간이다 보니까 그 55도의 열이 계속 안에 쌓이면서 그게 뭔가 열도민 같이 되는 현상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완전 잘 녹진 않더라도 하더라도 녹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아까 페트병 그 사용하시면서 지구 온난화 얘기하신 이유가 페트병이 어떤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거군요. 그래서 온도가 되는 거군요. 네, 안에 온도가 높아진 이유는 그 온실 효과랑 비슷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좀 아까 좀 전에 그 내부에서 봤던 장면 다시 한번 요 직전에 봤던 거요? 요거 맞을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거는 예를 들면 이제 이거 전체가 아니고 뭐 이렇게 건너서 이렇게 짜여진다든지 이것들이 이렇게 붙는다면 이게 외곽에서 이게 전체가 아니고 어차피 지금 요 포인트들은 지금 안 녹는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네, 것처럼 프레임을 이런 식으로 짜면 이것들이 요 패턴들은 서로 붙어 있다. 이렇게 가정하면 이제 아마 이것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눌리는 상황일 때 외부 페트병이 압축력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끼리 이제 또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